우리는 현물을 전부 매도하는 방식보다는 일부 한 10분의 1 정도, 그죠? 한 10% 정도 선물 10배 숏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상승해도 본전, 하락해도 본전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쩔코 방송 보시고 부자 되시는 2024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트코인을 전부 매도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무시하고 존버하나요? 어제 전해드린 그 뉴스를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돈 언니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 돈나무 언니.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고요. 그레이스케일의 주식을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현물로 하락분을 내가 어느 정도 취해내겠다. 무슨 얘기냐?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투자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단기 고점이라던가 중기 고점에서 하락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약간 이 선물 투자를 활용해서 보험을 들자. 그러니까 현물 90%대 선물 10% 뭐 요 정도 비율로 지금이 단기 또는 중기 고점인 것 같아. 또는 앞으로 하락이 있기는 있겠지만 상승분이 더 크게 남았을 때 우리는 현물을 전부 매도하는 방식보다는 일부 한 10분의 1 정도, 그죠? 한 10% 정도 선물 10배 숏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상승해도 본전, 하락해도 본전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10배 숏을 수익을 전환하고, 한마디로 숏 주문을 짧은 숏에서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현물은 그대로 방치하는 전략입니다. 정확하게는 9대 9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10배라고 말씀드렸지만 9배입니다. 그러면 9대 9 이렇게 돼서 특정 시기에서부터 지금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사놨잖아요, 그죠? 사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너무 커. 그런데 여기에서 현물을 전부 정리하고 재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보험을 선물 주문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었어요, 현물을. 그러면 이 중에 100만 원만 팔아서 그 100만 원으로 9배 숏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낙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반등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선물 숏 주문을 익절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내려도 본전, 올라도 본전일 겁니다. 계속 내려도 본전, 올라도 본전이다가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한마디로 하락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선물 숏 주문을 익절을 해버리면은 하락분에 대한 수익도 내가 취할 수 있고 앞으로의 또 상승분은 현물이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숏 주문을 정리하면서 바로 현물로 재매수를 하면은 기존에 100만큼 갖고 있던 게 110, 105 이렇게 하락분에 대한 수익도 현물로 모두 취해 나갈 수가 있다. 설명이 복잡했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현물 투자 9에 선물 투자 10 이런 보험을 드는 방식의 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캐시우드처럼 워낙에 우리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우리 형님 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버하면 돼요. 개미털기 패턴이 계속 응용돼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헷갈리신다면 그냥 존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런 선물 보험이 사실상 크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운용하는 투자금이 최소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좀 운용 규모가 큰 편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활용해 보신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런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캐시우드 누님께서는 내 돈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돈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각각 1억씩 100억을 여기 맡겨놨어요. 캐시우드 언니한테 내 돈 좀 투자해서 좀 불려줘 해서 쭉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투자라는 게 이런 굴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100억이 110억도 됐다가 90억도 됐다가
또 120억도 됐다가 뭐 95억도 됐다가 이런 굴곡이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는 투자자가 언제든지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돌려주는 게 맞아. 그죠? 그렇다면은 단기 고점이든 중기 고점이든 추가적인 약간의 하락이 예상될 때는 항상 저런 식으로 선물로 보험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락분에 대해서도 하락하는 와중 또는 하락의 저점에서 누군가가 투자자 중 누군가가 원금 회수의 의사를 밝힌다면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굳이 현물 투자 시에 선물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만 좀 투자금 운용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지금까지의 수익은 좀 지키고 싶고 앞으로의 수익도 가져가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런 웨이브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뭐 단기 하락 또는 중기 하락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부 뭐 한 10% 뭐 조금 작게는 5%인데 10%가 좀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현물 투자금의 한 10%가량을 선물 숏주문으로 넣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내려도 본전 올라도 본전이더라. 다만 단기적인 하락이 또는 중기적인 하락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숏주문만 익절하거나 아니면 하락 후 재반등이 시작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숏주문을 익절하면 하락분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이 대부분의 좀 대규모 투자자들에서 인기라기보다는 거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돈나무가 팔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팔기 전에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만큼 샀다는 소식을 걱정해야 돼요. 자,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에서 13,000개의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할 때는 이 소식을 듣고 덩달아서 너도 나도 와, 더 샀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샀단 얘기는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 누군가 샀으니까 언젠간 또 팔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누군가 팔았다라고 하면 언젠간 또 살 겁니다. 이미 팔았다는 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야, 팔았다고 그럼 나도 팔아 하면서 좀 이런 확산 효과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미 끝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가 진짜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누군가가 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호재, 장기적으로는 악재. 네, 전체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뭐 100% 수용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돈나무의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소식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